일반적표 입력, 상품 판매와 관련된 내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자, 거래 내역 보시면요. 마루문구에서 상품을 인도하기 전에, 상품을 보내주기 전에 미리 수령한 계약금 내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니까 우리은행 통장 거래 내역에 보니까 25년도 2월 1일 마루문구에서 40만 원의 돈을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물건을 판매하게 되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지만 물건을 팔기 전에 우리가 돈을 미리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하죠? 선수금이라는 부채의 증가로 인식을 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2월 1일자에 차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걸어주시고 4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선수금 마루문구 걸어주시고 4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DE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서울문구로 들어가 주시고 일반전표 입력을 열어서 한번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교재를 보면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는 지금 보니까 2월 1일이죠. 그러면 2월 1일로 들어가서 자, 요 변경 한번 누르면 월별로 들어갈 수 있고 변경을 한번 다시 누르면 기간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간별로. 자, 지금 날짜는 2월이죠. 네, 2월 1일입니다. 자, 우리 2월 달에는 아무것도 입력된 게 없고요. 1월 달에는 이전 강의까지 이렇게 입력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2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월 1일 날 차변에 3번 눌러주시고 F2번 눌러서 보통예금을 조회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은행 통장으로 받았으니까 우리은행 거래처 코드를 넣어 주시고요. 적용은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금액은 40만 원. 자, 대변에는 물건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받았을 때는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한다는 거.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마루문구로 걸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거래처 원장에서 또 조회가 가능하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품 팔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지금 공급자가 서울문구 우리고요. 그죠?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마루문구입니다. 마루문구의 상품을 팔았고요. 선수금 미리 받은 것을 제외한 잔액은 추후에 받기로 했다. 자, 우선은 선수금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거래 관리 메뉴 안에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셔서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선수금. 자, 선수금을 조회를 해주시고 거래처는 마루문구.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마루문구의 선수금 계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 마루문구 거래처 코드가 걸린 게 조회가 되는 거죠.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면 내용 탭으로 바뀌고요. 이걸 다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전표 입력한 내용으로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래처 원장에서 거래처별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 코드를 꼭 넣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선수금을 제외한 잔액은 추후받기로 했다. 선수금이 얼마인지 조회해 봤더니 선수금이 얼마 있어요, 여러분? 2월 1일 날 선수금 40만 원 받은 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도 해보시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날짜는 지금 언젠가요, 여러분? 날짜는 자, 교재는 177쪽이죠? 177쪽을 보시면은 2월 3일입니다. 자, 2월 3일로 들어가서 자, 우선은 차변에 미리 받았던 선수금을 차변으로 상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선수금, 거래처는 마루문구.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선수금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금액은 1,700만 원.
자, 대변에는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상품을 팔았으니까, 그렇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의 발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때 거래처 코드를 걸어도 상관없지만, 채권 채무 계정, 또 예금 계정, 이런 계정만 거래처 코드를 거는 거기 때문에 굳이 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합계자는 시산표를 한번 또 열어서 확인해 볼까요? 자,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조회를 해보게 되면 자, 어떤 것들이 또 바뀌었을까요? 우선 상품 매출 쪽을 더블 클릭해 보면 2월 3일 날 매출이 이렇게 입력이 됐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리고 선수금도 지금 보니까 40만 원 증가됐다가 40만 원이 차변으로 줄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자, 선수금 대변에 2월 1일 날 40만 원 선수금 부채가 증가했다가 2월 3일자에 선수금 부채가 감소한 걸로 잔액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조회를 해서 또 우리가 전표에 입력된 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면 12월까지 입력되어 있는 자료가 나오죠. 자, 상품 매출이 추가됐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아직 매출 원가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요. 매출 총액, 또 판매비와 관리비 이전에 입력된 자료가 또 조회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매출이 반영된 걸 또 알 수 있고요.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또 원장이 나오고 이걸 더블 클릭해 보시면 또 전표에 입력된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표에 입력했을 때 이런 시산표나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어떤 영향이 끼칠지를 한번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장부가 만들어지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9번입니다. 자, 상품 판매 시 어음을 받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2월 5일 날 사모 나라에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상품을 팔았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550만 원이니까 자,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드롬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 어음 양식을 보시면은요. 어음 번호도 나와 있고 그리고 누가 받았는지 그리고 어, 금액 그리고 발행한 날짜. 발행한 날짜는 2월 5일입니다. 그죠? 또 발행한 회사는 사무나라. 자, 그리고 어음을 받은 우리 서울문구가 여기 적혀 있고요. 그리고 지급기일 사무나라가 6월 5일까지 갖기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어음의 양식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품을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사무나라한테 우리 서울문구가 받은 겁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고 받으러옴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여기 2월 5일자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차변에 받으러움 자산의 증가 550,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550, 거래처 코드 받으러움에는 사무나라라고 걸어주시면 이렇게 밑에 하단에 전표가 또 표시가 되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입력을 또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날짜는 언제죠, 여러분? 날짜는 2월 5일입니다. 자, 여기서 날짜를 지우면은 2월 달 입력된 게 한 번에 다 나오고요. 그쵸? 날짜 5일을 입력하시면은 2월 5일 거 입력된 거와 2월 5일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2월 5일자로 들어가신 다음에 차변에 F2번 눌러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의 증가로 입력하시면 되겠고 사무나라에 팔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무나라 거래처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적요는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금액은 550만 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4번 대변 눌러주시고, 숫자 4번 눌러주시고, F2번 눌러서, 자, 뭐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죠?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자, 우리 상품 매출 원가에 대한 붕괴는 기말에 한 번에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차변에 받으러 온 자산의 증가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 마찬가지로 시산표를 조회해 보면 학계장 시산표로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해보시면 여기 받으러 온의 금액이 또 생겼죠. 앱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1000만 원이 전기 이월된 게 있었고, 그리고 550만 원이 사무들한테 더블 클릭해 보시면 차변에 받으러옴이 증가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31일 시점에 받으러 om의 잔액은 1550만 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거래처 원장에서 우리가 잔액 탭에서 자,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받으러 om의 계정에 대해서 처음에 있는 거래처부터 F2번 눌러서 마지막에 있는 거래처까지 받으러 옴 거래처 코드 걸려 있는 거를 다 조회해 보면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 자, 길동문고한테 받을 게 1000만 원, 사무나라한테 받을 게 550만 원. 이렇게 거래처별로 잔액이 조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원장에서 이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 전기 2월 값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공부할 때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메뉴를 입력했었습니다. 그죠? 거래처 초기 2월이라는 메뉴는 전년도에 잔액에 대해서 거래처별 잔액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죠. 전년도 거래처별 잔액. 그럼 받으러 om을 클릭해 보니까 길동문고에 1000만 원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자료가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거래처 원장이라는 것도 또 조회를 해봤고, 또 손익계산서를 또 조회해서 조회를 12월 달로 이렇게 조회를 엔터를 쳐서 들어가 보면 상품 매출이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550만 원이 또 추가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표 입력을 잘 하면 이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시산표와 같은 장부가 이런 재무제표나 이런 장부들이 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인데요. 광고비 관련된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회계 처리를 해봐라. 자, 2월 10일 날 상품 홍보를 위해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치 받았다는 얘기예요. 받았다. 전표 입력하시오. 자, 나래 광고한테 상품 홍보를 위해서 현금 15만 원을 지급을 했답니다. 15만 원 지금 지급을 했어요. 2월 10일 날. 자, 그러면 이거 홍보와 관련된 거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의 발생. 요 판이라는 건 판매비와 관리비를 말하는 겁니다.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자, 출금으로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 차변과 대변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을 해도 점수 채점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현금. 자,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날짜는 자, 그럼 교재 페이지는 179쪽이에요. 179쪽이고, 자, 날짜는 2월 10일입니다. 자, 출금으로 하셔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광고 선전비라는 비용이 발생했다. 자,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 이 도구부이라는 거는 이제 건설과 관련된 업종입니다. 우리 판매비와 관리비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얼마를 넣어주시면 되나요? 자, 15만원. 15만원 입력해 주시고, 자, 대변에 4번 눌러주시고, 현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을 해도 상관없고요.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이나 이런 현금 계정 과목은 거래처 코드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학계잔액 시산표에도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면 이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광고 선전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또 T 계정을 또 알 수 있고,
자, 또 어디에도 또 반영될까요? 강고선전비는? 그렇죠. 손익계산서에도 들어가 보면 강고선전비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강고선전비가 15만 원이 또 추가로 반영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전년도에는 강고선전비가 없었는데 올해 또 광고비가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거래인가요? 자, 운반비에 대한 영수증 수치 시효 계절입니다. 자, 2월 15일 오피스 문구에 상품을 판매를 위해 퀵 서비스를 이용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전표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출발지는 서울 문구이고요. 그리고 도착지는 오피스 문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12,000원에 퀵비가 나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날짜는 2월 15일이고요. 자, 여러분 이 운반비는 주의하실 게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운임을 부담했다 그러면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운반비를 부담했다 그러면 운반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운반비를 낸 거니까 판매자의 입장에서 운반비라는 비용이 발생한 걸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의하실 게 구매자가 상품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운반비를 부담했다 그러면 상품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은 어떻게 하면 돼요? 2월 15일로 들어가서 차변에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로 대변에 현금, 출금 전표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닫고요. 이걸 닫고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날짜는 이런 180쪽에 보시면 2월 15일이죠. 2월 15일이고요. 차변에 운반비라는 비용이 발생했고 자,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00번대로 자, 거래처나 적요 이런 건 비용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12,000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 조회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하단에는 분기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학계전의 시산표를 한번 조회해 보면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겠죠. 자, 여기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운반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보면 비용이니까 당연히 여기에도 운반비가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추가로 운반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또 손익계산서나 시산표에 반영되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한 장 넘겨 보시죠. 한 장 넘겨서 18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래 내역이 있을까요? 자, 보니까 월간지 구독료에 대한 게 나왔어요. 자, 2월 16일 문구용품 조사를 위해 구독하고 있는 월간지 구독료 1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우리 분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신문대금이나 구독료, 잡지 구독료나 이런 것들은 도서인쇄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종업원들 명함을 인쇄해 줬다든지 이런 경우도 도서인쇄비가 되겠죠. 자, 2월 16일자로 들어가서 자, 차변에 도서인쇄비, 판매비와 관리비 18,000원, 대변에 현금 18,000원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럼 날짜는 2월 16일로 들어가시고요. 자, 3번 차변에 도서인쇄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액은 18,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 4번 눌러주시고 F2번 눌러서 현금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또 시산표에 도서 인쇄비가 추가됐겠죠. 또 현금은 빠져나간 걸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또, 자, 전화요금 납부와 관련된 거네요. 자, 전화요금 납부 시획의 처리. 사무실 전화요금 청구서이다.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했는데 당사, 우리 회사는 납부 기한일에 납부하면서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청구서가 작성된 날짜는 2월 17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금액이 이 금액인데, 2월 17일 날 기준으로 해서, 차변의 전화요금이니까 통신비, 대변의 뭐 미지급금 이렇게 했다가, 이걸 납부했을 때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또 기록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그냥, 납부 기한일에, 어,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월 25일 납부 기한일에 차변의 통신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2월 25일자에 들어가서 차변의 통신비, 비용의 발생 13만 5,740원, 대변의 보통예금, 우리은행 13만 5,740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날짜는 2월 25일입니다. 자, 3번 차변 F2번 눌러서 통신비. 자, 이건 출금 전표를 할 수 없죠. 대변에 보통예금이 나갔기 때문에 출금은 우리가 대변에 현금만 있을 때 가능한 거니까 이거는 차변 대변 대체 전표로밖에 입력이 안 되죠. 자, 13만 5,740원. 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조회해서 입력하시고요. 자, 이게 어느 은행 통장으로 나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는데 우리은행 통장에서 나갔다 이렇게 가정하고 한번 해보시죠. 자, F1번 눌러서 우리은행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통신비 전화요금 낸 거 13만 5,740원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입력된 데이터가 어떻게 조회가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쪽에 보시면은 학계잔의 시산표로 들어와서 12월 31일자로 들어와 주시면 자, 우리가 추가한 게 뭘 추가했죠? 통신비도 넣었고요. 그리고 도서인쇄비도 넣었죠. 그래서 통신비와 도서인쇄비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도 한번 조회를 해보실까요? 자, 손익계산서 12월 달로 조회해 주시면 12월까지 입력된 자료가 다 불러져 오고요. 자, 지금 보니까 통신비가 추가가 됐고 여기 또 도서 인쇄비도 보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입력이 돼서 시산표나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조회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요 급여와 관련된 거여서 요거는 요번 시간에 입력을 하지 않고 다음 시간부터 한번 또 입력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